선생님이 이제 현강에서 많이 얘기하는 친구예요. 네, 항상 얘기하고 그 친구는 판타지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실존 인물인 네,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내가 강의를 할 때 초창기였고요. 진짜 애기였을 때 인강 데뷔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에 알았던 친구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Q&A가 하루에 한 3개 달리려나? 뭐 이런 정도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하루에 10개씩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뭐지? 이러는 생각이 드는데 Q&A로 학생 이름을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 네, 근데 그렇게 해서 2주를 올리니까 외우더라고요. 또 명승이야? 이렇게. 네, 그래서 보니까 왜냐면 무섭잖아 약간 혼자서 보통 한 3명 이렇게 올릴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맨날 10개씩 명승이가. 그러고 나서 한 2주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현강에서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왜냐면 나 교무실에 이렇게 있었는데 선생님 저 명승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명승이? 이러면서 이제 이름이 낯익은 이름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랬더니 선생님 제가 사실은 질문을 계속 하다가 너무 질문이 많아질 것 같아서 현강으로 왔다고 그러고 온 거예요. 예,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서 자취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재수를 하면서 걔가 외고였는데 완전 최상위권이었었고 근데 내신만 한 거야. 내신만. 그리고 내신으로는 다 의대를 썼어요. 외고인데도 의대반이 있어서 거기서도 최상위반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수능 이후에 이제 다 연락을 끊은 게 최저를 하나도 못 맞춘 거야. 왜냐면 3등급 이하였던 거야. 다 전 과목이. 근데 자기는 알고 있었대요.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그냥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는 1등이니까 전교 1등이니까 그냥 내신은 계속 지키고 싶었대. 근데 최소한 맞춰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아예 12월부터 선행으로 했던 거죠. 자기가 이제 재수종합반 들어가려고 했는데 수업은 좋은데 못 따라가겠더래. 그래서 너무 좋은 수업인데 이거 더 듣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재종에서 하는 수업을 올렸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인강으로 보통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2배속해서 듣잖아. 그죠? 근데 그 친구는 2번 들으려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집에서 또 하고 하면 루즈해진다고 그때 당시에 독재도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도시원 하나 잡아서 거기서 이제 혼자서 인강으로 혼자 그 쿼리를 짠 거예요. 근데 진짜 1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안 갔어요. 집에 가면 이제 좀 마음이 약해지고 놀게 된다. 그리고 엄마도 막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이제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왜냐면 집이 진짜 안 좋았어.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방이 있어. 진짜 문 닫으면은 관 같아. 예, 진짜 책상 하나 있고 그냥 땅바닥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잠만 자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되게 규칙적으로 활동을 했죠.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밤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새벽부터 나오고 이걸 했었는데 그 대신 집에는 안 가는 대신 나한테 엄청 막 맨날 선생님 힘들어요. 막 어디 아파요. 이러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진짜 친구 같은 애였어요. 정말로. 근데 국어를 남다르게 너무 못한 거야. 수학은 한 6월쯤 되니까 깨달음이 오더래. 그래서 수학은 그때부터 100점이 됐어요. 네, 그냥 원점수 100점. 그냥 고정으로. 근데 국어가 계속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막 애걸복걸 하면서 진짜 막 애타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수능 전에 이제 걔가 전날 연락이 오더라고. 보통 전날 연락 오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전화를 했었는데 첫 마디가 내일 제가 연락하기 전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나는 걔한테 먼저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 맨날 걔가 찡얼거리는 걸 내가 받아줬었지. 근데 그래서 알았다 일단 그랬는데 이제 걔가 근데 선생님 저 진짜로 이제는 정말 홀가분하다. 솔직히 재수 때 현역 때보다 점수가 안 나와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 너 너무 열심히 했는데. 왜냐면 진짜 하루도 안 쉬고 항상 6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한 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했어요. 나 원하지 않았는데 맨날 문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심심하니까 그 보고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걔 공부량을 알았던 게 3시간 수업을 들으려면 항상 질문을 혼자 1시간씩 해요. 근데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게 예습을 3시간을 해와. 복습도 그만큼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줄 수가 없는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거 진짜 그 스케줄 지키나 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너 잘 나올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막 울먹울먹 하면서 나도 막 되게 내 남은 행운이 있다. 너한테 다 줄게.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진짜 오글거리는데 되게 진지했어 우리는. 아니야 넌 잘 봐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었는데 걔가 딱 그런 거야. 선생님 근데 저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어요. 전 진짜로. 정말 이 이상으로 공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 자기한테 그만큼 떳떳할 정도로 공부를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거의 몇 번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 올해 진짜 열심히 살았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근데 걔는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나도 아니까 둘이 막 울먹울먹 거리면서 잘 볼 거다 이러고 이제 마무리 짓고 끊었어요. 다음날 돼서 너무 허무했던 게 나오자마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막 성적표 막 떴냐 막 이러면서 막 정답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애가 난리를 막 치고서 온 거야. 근데 보니까 이제 자기 망했다고 그러면서 막 연락을 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국어를 너무 잘 봤대요. 국어를 너무 잘 봐서 자기가 1교시 끝나자마자부터 계속 만점자 인터뷰를 상상을 한 거 혼자. 진짜로. 네, 그래서 이거 나는 지금 만점인데 어떡하지? 저 의대는 가기 싫은데 또 이런 얘기를 혼자서 막 그러고 있었대요. 왜냐면 수학은 계속 100점이었고 탐구도 진짜 안 틀렸었어요. 문제는 수학에서 왜 그랬는지 아직도 믿을 수가 없는데 1번 문제를 푸는데 그냥 자기는 1번 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감독관한테 지금 시계가 잘못됐다. 그래 얘기를 몇 분이냐 이랬더니 네 시계 맞는데 이런 거야. 알고 보니까 1번 문제를 푸는데 10분인가 15분이 지났더래요. 근데 1번 문제 제일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멘붕이 온 거지. 그때부터 얘 멘탈이 나가서 막 그 식은땀 막 흘리면서 했는데 10분 남았는데 이제 7문제가 남았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 네, 자기 수학 너무 자신 있었고 왜냐면 뒤에 문제들을 알겠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약간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부터 울면서 푼 거죠. 사실은 그냥 컴사로 다 찍고 그러고 냈대요. 왜냐면 그래도 가채점표는 적어야 되겠어서 네, 그래도 그렇게 다 찍어서 찍은 것까지 다 적어 온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망했죠. 네, 그다음부터 날린 거지. 그래서 뭐 점심도 안 먹고 네, 그러면서 뭐 계속 울고불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끝냈는지도 모르고 이제 왔는데 보니까 채점을 해보니 걔가 7개를 찍었는데 7개 찍은 게 주관식까지 다 맞았어요. 진짜로 다 맞았고 자기가 푼 것 중에만 하나가 틀려서 그때 당시 아마 등급 컷이 90점 초반대였나? 뭐 하여튼 그래도 쉬운 시험이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가산점을 받아서 그 수학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점수가 되게 잘 나왔고 국어는 그때 1컷이 98이었던 거야. 너만 잘 본 게 아니었던 거야. 나한테만 쉬울 리가 없죠. 다른 애들 다 잘 본 거지. 근데 그걸 너무 자만해가지고 혼자서 신나서. 그러니까 국어는 그냥 1등급이 나왔고 근데 영어가 페이스가 말려서 듣기를 날려가지고 2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다행스러웠던 게 듣기 많이 날렸는데 그때 영어가 또 어려웠을 때라 다행히 2등급에서 멈췄어. 그리고 또 원서도 뭐 이것저것 막 하다가 뭐 고민하다가 자기는 이제 뭐 서울대랑 뭐 고대랑 또 어디 이렇게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자기 소신대로 가가지고 고대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과라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잘 가서 가자마자부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석박사를 한 번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과정이 있대요. 그래서 아예 지금 교수까지 뭐 예정이 되어 있는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거든. 언제 한번 데려와야 되는데 그냥 되게 인싸가 목표여서 나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관종이어가지고 애가 애들한테 맨날 상담해줘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실존 인물이거든. 근데 그런 애들이 해마다 몇 명 있어. 몇 명.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보면 성공한 케이스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냥 수능 전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돼요. 네, 이 이상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뭐 이제 종교에 귀의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다 내려놓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내가 정말 이 정도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본 것 같은데 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최대치를 다 찍어봤었고 그러면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정도면 찍는 것까지도 그렇게 다 맞추더라고요. 어떻게 주관식을 맞춰, 그지? 근데 진짜예요. 그건 뻥이 아니고 진짜 실존 인물이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지? 제일 중요한 거는 남들 눈치도 다 필요 없고 뭐 어떤 친구는 막 물어봐요. 뭐 선생님한테 뭐 무슨 계획을 짜주세요, 뭘 해주세요. 내가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부러 또 다 많이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내가 너 안 된다고 하면 너 안 할 거야?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된다고 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만큼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니 뭐 인생 목숨 몇 개씩 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다라고 이번 생이 그냥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부모님이 나를 믿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믿어줄 테니까. 그리고 뭐 부모님들 당연히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본인만 본인을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보신다면.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설 연휴에도 와서 열심히 하는 정도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잘 믿어나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